왜냐하면 메가더는 아시아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 그렇다면 메가더는 왜 한국에서는 끝까지 싸우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아시아에선 절대로 지상전을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던 것일까? (2025년) 현재 미국은 미 본토 그리고 서반구의 방어에만 미국의 모든 전력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에서 아예 손을 떼겠다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지상전 개입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미.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하는 지상전보다는 해군과 공군력, 미사일 방어 등으로만 전쟁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해군과 공군 지원은 미국이 해주겠지만 지상전은 스스로 감당하라는 의미. 미국은 왜 아시아에서 지상전을 피하고 싶어 할까? 역사적 근원을 따져보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태평양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일본과 싸웠고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과달카날, 이오지마, 오키나와 같은 전투에서는 끔찍한 인명피해를 겪었습니다. 때문에 눈부신 승리를 거뒀음에도 꽤나 참혹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셈. 그리고 얼마 후 한반도에서 터진 6.25 전쟁은 미군 역사상 최초로 승리하지 못한 미완의 전쟁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이후 벌어진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게 가장 뼈아픈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당시 지구 최강의 화력을 보유했음에도 밀림 속 게릴라전에 휘말렸고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던 어두운 기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꽤 오래전에 아시아에서 지상전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1961년 미 대통령에 취임한 존 F 케네디. 그는 취임하자마자 80세가 넘은 노장군 메가더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단 둘이서 무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담. 케네디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이 비록 나이는 많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전략가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가더는 미국에서 최초로 태평양 우선주의를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의 대서양 먼저 정책에 밀려 전쟁 초기 압도적인 일본군에 꽤나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6.25 전쟁 때도 반복되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저무는 태양이고 앞으로는 태평양이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하지만 당시 메가더의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고위급 인사들은 정말이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메가더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해서 해임된 게 아니라 유럽 중시 세력에게 밀려 해임되었다고 봐야 할 정도로 앞날을 내다보는 전략가였습니다. 베트남 파병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군사적 현안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하는 케네디 대통령. 그런데 이 자리에서 메가더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해준 조언은 참으로 의미심장했습니다. 이때 메가더가 했던 조언이 최근에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발언을 알아보는 것은 미국의 국방 전략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에 우리 지상군을 파견하자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뇌부터 조사해봐야 합니다. 당시 미 군부 실세들에게 베트남 파병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받고 있었던 케네디 대통령. 결국 메가더는 미 군부 인사들을 뇌에 이상이 있는 자들로 취급한 셈. 계속되는 메가더의 발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성격이 강해 도저히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아시아 국가에는 병력 증파도 하지 마시고 미국 국내 문제에나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시아에 병력을 파병하신다면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정말 뜻밖의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더는 아시아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 그렇다면 메가더는 왜 한국에서는 끝까지 싸우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아시아에선 절대로 지상전을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던 것일까?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6.25 전쟁에서 중공군에게 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메가더는 미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엔 그때에도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메가더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다뤘지만 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그 정도 희생을 치르고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양제스의 국민당군 덕택이었습니다. 양제스의 국민당군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8년 동안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일본군을 중국 대륙이라는 수렁에 붙잡아두고 있었기 때문. 메가더 장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저지른 실수, 즉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국 대륙에서의 전쟁에 100만 이상의 병력을 박아놓는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메가더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중국과 소련의 지상군은 언제나 우리보다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할 것입니다. 과거 제가 싸웠던 태평양과 한국에서 미국은 언제나 하늘과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상전에서는 절망적일 정도로 적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결국 차이는 해군이 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의 바다는 우리 미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군을 이용한 해안 봉쇄, 바로 그것이 적을 꼼짝 못하게 하는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메가더의 충고를 묵묵히 듣는 케네디. 과연 케네디는 메가더의 충고를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이후 벌어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여 쿠바 핵 위기 사태가 터집니다. 당시 미군의 지휘관들은 쿠바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고 당장 쿠바를 침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핵폭탄 사용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의 충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소련은 절대 미 해군을 맞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 더구나 미국의 앞마당 카리브해에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압도적인 해군을 이용한 해상 봉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케네디는 아시아에서의 지상전은 수렁이라 말했던 메가더의 조언을 잊지 않고 베트남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잊지 않았고 그가 옳았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가 암살된 후 린든 존슨이 대통령이 되고 본격적인 미 지상군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급속하게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조언은 훗날 메가더의 예언적 조언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381척의 유인 함선과 134척의 대형 무인 함선으로 구성된 미 해군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왜 이렇게 해군력 강화에 열심인 것인가? 이것은 모르긴 몰라도 트럼프가 메가더가 케네디에게 말했던 그 전략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